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.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6% 나왔는데 이번에는 11%가 나왔네요. 그렇습니다. 그 계엄 사태 직전에 나온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19%였죠. 그 19%였다가 중간에 이제 12월 첫째 주에 네. 16%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게 11%. 그래서 이제 그 하락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네. 이게 예전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처음에 그 촉발된 게 이제 그 최순실 뭐 지금 개명했으니까 저 최서원 네네. 이 태블릿 PC 사건이 그렇죠. 10월 말인가 이제 터지면서 저 때는 한 30% 가까이 됐었어요. 그 30%요? 직전에는요. 그 직전에 30% 가까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17%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4% 5%를 한 서너 달 가까이 그냥 탄핵 4% 5%요? 네, 4% 5%가 한 서너 달 계속 그 탄핵 심판이 완결될 때까지 그냥 쭉 이어졌는데 아직은 그 10%대가 깨지진 않았어요. 네. 이번에. 근데 깨질까라고 하는 그런 뭐 예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안 깨졌는데 저게 이제 내일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되면 네. 통과되면 분위기가 뭐 이쪽으로 뭉치게 될지 저쪽으로 뭉치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또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뭐 하락속도 그 하락폭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아까 85%가 부정평가라고 네, 그렇죠. 부정평가의 이유가 첫 번째가 비상계엄 사태다. 그렇죠. 40. 그게 뭐 압도적이죠. 네, 압도적인데 이게 원래는 그 이제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, 물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.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네. 이 그 민생 경제 뭐 이게 8%밖에 안 나오고 49%가 그 비상계엄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이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이 전국에 미친 영향이 뭐 당연히 확인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이 75%, 반대가 21%. 그리고 이게 계엄이 내란이다가 71%, 내란이 아니다가 23%뭐 비슷합니다. 근데 이런 조사가 이제 며칠 전에 엠브레인하고 뉴스원이 이제 네. 조사를 한 것과 거기서도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찬성이 78%, 네. 반대는 20%.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에 나오는 민심은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, 3%, 1, 2% 차이는 있겠지만 뭐 70%대 중반에서 이제 80%의 사이에 지금 이제 이게 돼 있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비슷했어요. 네. 이런 여론의 흐름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어떤 지금 뭐 물론 뭐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전적인 척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.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%로 당선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을 보면 이 여론조사를 보면 11% 밖에 지지하지 않고 이게 이제 지금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죠.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. 지금 오늘 조사에서 나온 게 이제 국민의힘이 24%, 24%, 민주당이 40%입니다. 근데 이제 그 2016년도와 이제 뭐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네.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35%,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. 뭐 이제 이 민주당과는 성향이 좀 다른 두 네. 정당이 있었는데 각각 13%였어요. 네. 합치면 26%였고, 뭐 그때랑 비교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네. 예, 사실 근데 이게 계엄 사태 직전에는 민주당이 33%, 국민의힘이 32%였어요. 네. 2% 차이로 뭐 거의 뭐 동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2주 사이에 쫙 벌어지는 그런 뭐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뭘까요? 이게 그 결국은 이 대통령이 그 정당 출신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정당 소속이고요.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
뭐 사실 이 지금의 여론이 이 여론 수치가 우리가 이제 뭐 참고할 수 있는 게 탄핵이나 계엄이나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이나 뭐 참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촛불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볼 수도 없고 네. 그리고 뭐 이게 일반 기사에 달라붙는 이제 댓글 숫자에 우리가 좋아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네. 그 여론조사 수치가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여론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. 네. 네. 흥분된 상태고 그래서 전화조사가 갔을 때 그걸 받아주는 사람과 안 받아주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다. 그렇겠네요. 네,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평상시의 여론보다는 약간 더 이제 그 흥분된 상태에서의 그 이제 그 조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또 이제 보수층들은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또 비슷한 경우와 이제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 이 조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. 네. 네. 특히 이번에 조사 중에서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게 정치인들에 대한 뭐 신뢰도인가요? 네. 그 조사가 하나 있던데 아마 이번에 보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그 담을 타넘고 가는 사진이 있었잖아요. 그게 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56%, 이재명 대표가 41%, 한덕수 총리가 21%, 한동훈 대표가 15%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이제 그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. 뭐 사실 이제 정치체 뭐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당연히 야당의 성향과 뭐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긴 맞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. 그리고 또 이재명 그 대표는 뭐 사실 그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를 워낙 강하게 뭐 맨 처음부터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이 뭐 70~80%가 나온 상황에서는 또 저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 이제 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탄핵에 대한 스탠스가 처음부터 민주당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사흘인가 4일 만에 그 수초안을 냈잖아요. 네, 그렇죠. 내고 가결된 거는 뭐 일주일 만에 그랬지만 그런데 사실 그 짧은 기간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다 총동원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도 당론에서는 이제 그 통과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뭔가 상황을 알아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뭐 군인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 국회에서 증언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조사 결과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판단할 근거가 이제 많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쓰나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지율 이 추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가. 극복해 나가면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가. 이제 뭐 많은 분들 아까 우리 홍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야. 정말 이거 분노감이 아직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게 이제 분노감이 좀 가라앉고 서서히 가라앉고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과연 누구에게 어떤 면에서 좀 힘을 실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뭐 고정적이라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 하나의 안개가 그치고 뭔가 이제 좀 파동이 끝나고 나면 그나마 거기에서 국민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겁니다. 정말 이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정말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하도록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아마 내릴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번 가결이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. 현재 7명이 공개적으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익명을 요구한 분들이 아마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. 특별한 거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누구죠? 충남 충북 두 지사 그가 다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. 그렇죠. 지금 보면 김상욱 의원이 지금 국회 앞에서 저렇게 프랭카드 지금 피켓을 들고 본인이 일단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
네. 지금 보면은 뭐 수도권과 충청권,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중도층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그렇겠네요. 탄성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본인들이 이제 그 지자체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이번에 뭐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태흠 지사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그동안 사실은 스탠스가 뭐 이 명백하게 이 한동훈 대표와 같이 궤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. 예, 많이 나름대로의 비판했죠. 판단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네네.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지는 그 국민의힘의 그 어떤 모습하고는 좀 다른 이 결정을 하셨잖아요. 어저께. 그렇다면은 또 국민의힘도 뭐 그런 분들의 지금까지는 뭐 중진 출신들이고 그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왜 그렇게 뭐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셨던 왜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는 아직도 입장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인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결이 되면 지난번 우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있었던 이제 이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이제 엄습하지 않을까. 또 그게 우리가 여당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. 보수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.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그때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최소원 씨와 관련된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어 왔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여당과의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런 속에서 이제 탄핵 찬성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좀 명백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이 계엄군들이 국회를 들어가는 장면들을 목격을 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정치적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이 10%를 따라갈 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요. 이제 벌써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10월 달에 요 태블릿 PC가 이제 시작이 돼 갖고 네. 뭐 국정농단 뭐 탄핵 전국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됐지만 사실 탄핵이란 말을 정치인들이 뭐 그때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인가요? 뭐 맨 처음 꺼냈다고 본인이 네, 얘기하겠지만 그렇죠. 사실 뭐 누가 맨 처음 꺼냈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도 문재인 그때 당 대표였나요? 탄핵이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. 그렇죠.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걸 꺼내야 되나 노무현에 또 그게 있었죠. 트라우마가 있었고.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 광화문에 촛불 집회 인원들이 많아지고 네.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비슷한 언론 그 뉴스들도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네. 한 12월 정도 돼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갤럽 조사를 찾아보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것도 그 즉시 조사한 게 아니라 12월 달이 돼야 조사가 돼요. 네. 지금처럼 지금 아직 2주일도 채 안 지났는데 지금처럼 벌써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쏟아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. 감히 이걸 여론조사 문항으로 넣기도 좀 주저했던 그런 네.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냐 사안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. 그렇죠.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. 이게 최서원 씨하고 뭐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또 어떤 죄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미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명확성이 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2시간 동안에 이게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그 명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제 공동체 이런 네네. 얘기가 지금까지 못 들어보는 얘기도 들리면서 그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는 건지 안 들어갔다는 네네. 건지 이게 누가 혜택을 받았다는 건지 그게 사실 그 모든 게 다 약간 좀 애매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
이번에는 이제 나오는 그 얘기가 가장 뚜렷한 게 내란죄, 그리고 내란죄죠. 국가 반역, 네. 그리고 이제 뭐 직권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이제 뭐 물론 앞으로 그 실제 그 여부를 다퉈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네. 상당히 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첫 번째, 그리고 이제 그 촉발된 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45년 동안 못 들어보던 그렇죠. 그런 그 워낙 충격이었죠. 그 워낙 충격적인 사건으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8년 전의 배신자와 지금의 배신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네. 그 사안의 이제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죄나 반역죄가 당연히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. 그렇죠. 국가에 대한 내란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 부분이 배신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,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,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,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냐. 네. 이제 그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윤상현 의원 죄송합니다. 등등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.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과 바로 이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힘들게 선택을 해서 또 선출을 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사실 저희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뒷받침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 좀 엇박자를 내왔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정말 이 선택을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. 그건 아마 이 보수 진영에 대한 뭐 거의 저는 폭탄을 터뜨린 걸 봐요. 즉 지지자들에 대해서 배신한 거죠. 저는 정말 이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진짜 배신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봅니다. 그는 정말 저거는 이 국민에 대해서 배신을 했고 그래도 열심히 참고 정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들을 정말 철저하게 배신해버린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저는 어저께 뭐 윤상현 의원 배신자 뭐 어떻게 대통령께 배신할 수 있냐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배신이라는 얘기는요. 네. 그 주인이 하인한테 배신하는 얘기 안 해요. 네. 하인이 주인한테 배신한다 그러죠 보통. 그리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인인가? 대통령이 당의 주인도 아니고 국민의 주인도 아니고 네. 대통령은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? 대통령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? 근데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. 왜 그러냐? 국민이 주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배신하는 행위는 우리가 철저히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대통령이 언제부터 주인이었지? 이 주종 관계를 뭐 약간 좀 이게 그 착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? 네. 예,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물론 뭐 일부에 있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것이고요. 또 친윤들도 배신자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정말 이번에 친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어떤 행동을 과연 그러면 뭐 이 정말 억제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는 것이고요. 더군다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. 아무리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좋아하고 뽑았고 하지만 정말 아픈 마음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먼저 사실 우리 국민이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.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믿고 그래도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열심히 그래도 해줬는데 그거 안 된다고 본인이 그냥 정치하고 타협 안 한다고 그냥 바로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참 보수는요, 이 앞으로 이게 참 이게 얼굴 들고 사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뭐 친일 쪽에서 나온 얘기가 오죽 외로웠으면 뭐 네.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.
그거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. 네. 네, 그런 식의 표현이나 그런 식의 이제 국민에게 설득될 수 없는 표현은 하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고 네.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지. 이게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친윤들은 당연히 그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해 왔잖아요. 뭐 거의 매일 뭐 저 관저 가서 술 먹고 뭐 하지 않습니까? 그 식사도 많이 했고 뭐 이게 통화도 많이 했을 거고 뭐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 다들 이건 뭐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뭐 진실 관계는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간에 사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뭔가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와 또 다른 플랜을 갖고 이 국정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나갈 부분들을 건의를 했었어야죠. 그렇죠. 네. 건의를 했었어야죠. 그게 아니라 계속 앉아갖고 당대표 끌어내려야 되네. 뭐 당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네. 뭐 무슨 프로젝트네. 뭐 김옥균 프로젝트 어쩌고면서 계속 뭔가의 그 대표 중심으로 뭘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어저께 의원총회 하는 거 보니까 뭐 반말로 뭐 이렇게 뭐 소리 질러가면서 네.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줄 모습은 아니죠. 네. 예. 자,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요. 어제 아마 강남에 있는 뭐 어떤 빵집인가요? 거기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뒤에서 이제 다 들었나 봐요. 전화하는 거를 다 들었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제 제보를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 지호님이 오늘 그거를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, 어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최고위원 2명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이 2명은 이제 친윤으로 알려진 최고위원 2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한 대표 뭐 이렇게 욕도 좀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또 유튜버 2명하고 이제 또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. 이제 친윤들이 앞으로 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면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사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은 입장을 지금 뭐 원래 장동혁 최고위원은요.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. 본인은 원래 이 탄핵안에 대해서 이 통과되면 사퇴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누군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. 그런 측면은 왜냐하면 이 사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대통령도 저렇게 책임 안 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그럼 국민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 거냐.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뭐 어젠가 대표하고 오랜 네. 시간 뭐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. 네네.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다가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. 뭐 네.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뭐 최고위가 붕괴되거나 뭐 네.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뭐 전해져 왔는데 뭐 저도 사실은 그 이현정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. 네. 그 얘기에. 예. 그리고 뭐 사실은 제가 솔직히 그날 저하고도 만났습니다.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사퇴하고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전국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. 이 탄핵안에 대한 책임지고 말고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. 그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. 이 탄핵안에 책임질 사람은 저기 한남동에 지금 계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국민이다. 국민이 지금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해체된다?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이 더 비난할 거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책임은 저쪽에 한남동 계신 분한테 지라 그러고 정말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부와 풀어나가는 거.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다. 사퇴는요, 오히려 비겁한 겁니다. 사퇴해버리면 그냥 떠나버려요. 본인이 지금 책임 안 집니다. 지금은요, 사퇴보다는 정말 이 문제를 끌어안고
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대외 신인도 확보하고 기업들 안정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거다. 뭐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장동혁 최고하고는 뭐 100%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이게 지금 지도부를 만약에 이게 해체하겠다는 그런 공작에 본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, 그리고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면 진짜 안 되겠다. 지금 이거 정말 단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한 것인데, 그거를 계속 지금 저 뭡니까 이 소위 이 저쪽 친윤들과 저쪽에서 다시 저런 문제를 막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하는데 정말 황당하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친윤들 지금 당 지도부 지금 해체하려고 이 노력하는 걸 하지 말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그거부터 저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, 네.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뭐 제가 뭐 잠깐 발을 담그긴 했지만, 네. 근데 그쪽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당정 화합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면서 왜 당내 화합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항상 좀 이상했어요. 네. 네,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뭐 당정 화합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이쪽에 한 축인 당내가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정 화합이 되겠냐. 네.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느냐. 그래서 네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당내가 당에서 하나의 그 의견으로 좀 가져가면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서포트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, 이게 또 뭐 당분간은 또 그것도 어렵지 않냐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가 김민전 최고한테 한마디 드리면 그냥 본인만 사퇴하시면 돼요. 괜히 뭐 딴 사람한테 영향 주지 마시고, 그 중요한 사태 때도 그냥 최고위원회 나오지도 않고 했던 분이 뭔 지금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네. 게,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 국회의원 되신 지 며칠 안 됐잖아요. 네. 뭐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최고위원 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사퇴되면 최고위원이 붕괴가 되니까 뭐 당 대표가 뭐 축출이 되고 뭐 지금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네. 뭐 근데 그 국회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아주 고도의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네. 있다? 그거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좀 더 그 본연의 그 자세에서 좀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자, 어쨌건 내일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. 그게 아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.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권 잡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? 도대체.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당론이 부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내가 흔들리면. 저는 그래서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서 찬을 하든 불을 하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닌가.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